git init, git add, git commit, 그 다음에 git checkout으로 뭐 과거 돌아다니는 거, 요것만 알면 됐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네, 혼자 여러 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격지 저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git remote add origin, 뭐 remove origin, 그 다음에 git 뭐 remote v, 그 다음에 뭐예요? git push, git pull, 뭐 이런 거 알아야죠. 자, 이제 여럿이 여러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뭐예요? 충돌이라는 개념이 발생합니다.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상태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다음에 올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B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B에서는 잘 보세요. B에서는 아직 작업이 뭐가밖에 없어요? 작업 1, 2밖에 없죠. 근데 B에서는 작업 A가 작업 3을 한지 모르고, 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네, 저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git add git commit m 한 다음에 뭐예요? B에서 작업 3 될까요? 요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작업이 뭐가 있어요? 작업이 1, 2,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들어있죠. 맨 처음에 여기서 작업 1, 원래 여기 작업이 1, 2였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작업 3이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푸시를 해서 1, 2, 3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똑같은 작업이 1, 2 일어나고, 이번엔 뭐예요? 3 다시가 발생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A에서 지금 크크크 작업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받아들여 준다면은 여기는 뭘로 덮어쓰기 돼버리죠? 히히로 덮어쓰기 돼버리죠. 자, 이거를 허용한다면은 무분별한 그 실수가 많이 남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얘가 어떠한 푸시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어려워요. 자, 이 원격지 기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 커밋으로부터 파생된 작업은 받아들인다. 네, 이게 요즘 좀 어렵죠? 자,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작업 1, 2, 여기에 작업 1, 2, 여기에 작업 1, 2였죠. 이해되시나요? 아까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크크크 추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올려 보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 입장에서 얘가 만든 3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1, 2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요 2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로부터 파생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얘가 만든 3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야, 내 것도 받아줘 라고 했는데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이 녀석이 뭔가를 허용하려면은 요 녀석이 어디서부터 작업을 했어야 돼요? 요 3으로부터 파생된 작업이면은 가능한데 요 작업은 뭐예요? 그쵸? 아무튼 2든 1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 작업 있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git push 오리진 마스터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rejected가 뭐예요? 거부했다. fail to push. 실패했다. 어떤 것들이 네. 뭐 업데이트 or rejected. 업데이트가 리젝트했다. 왜냐하면은 리모트 컨테인스 워크 댓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요 리모트에 리모트에 네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최신 작업이 있거든. 그게 이제 그거를 너가 반영한 상태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있는지 모르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얘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작업을 하기 전에 만약에 아주 현명하게도 먼저 풀을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요? 풀을 먼저 했으면요 1, 2로부터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작업한 거는 뭐가 돼요? 3 다시가 아니라 4가 되잖아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을 돌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보 같게도 풀을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풀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최신 버전이 있었던 걸 꿈에도 모르고 그냥 자기 빠져서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지금 가망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1, 2랑 또 뭐가 있어요? 3 다시가 있죠. 그럼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먼저 그러니까 푸시를 하기 전에 뭘 해요? 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3이 어떻게 되죠? 여기로 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푸시를 하기 전에는 항상 뭐부터 해라? 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이 풀 작업이랑 얘가 했던 이 3 다시 작업이랑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충돌이 나도 자동으로 뭐 병합이 되거나 컴이 되거나 하는데 아무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이 3을 여기로 가져오면 충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왜냐면 서버에서 작업한 거는 뭐였죠? 크크크였죠. 하지만 이번에 내가 작업한 건 뭐였어요? 세 번째 줄에 히히죠. 만약에 서버에 있는 작업을 가져오면 과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푸시가 안 되니까 먼저 뭘 해라? 풀.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오토 머징, 그러니까 아무튼 자동으로 병합이 됐다. 컴플릭트가 뭐예요? 충돌이죠, 충돌. 충돌이 발생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여도 그냥 간단해.
해요.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가 중간이라 볼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요 위랑 아래가 보이시나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작업한 건 뭐죠? 이거고 서버에서 작업한 건 이거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바로 뭐다? 얘를 살리던가,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뭐 하면 돼요? 눈치껏 병합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작업인지. 자, 지금 여기서 1, 2가 발생했죠. 1, 2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다? 풀을 했더니 뭐가 발생했어요? 그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git add 점 git commit 충돌 처리. 그 다음에 git 로그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려워요. 자, 작업 1 보이시나요? 그쵸? 작업 2 보이세요? 네, 그쵸? 그 상태에서 내가 작업 3을 해버렸죠. 요걸 해줬죠. B에서 작업 3. 근데 이걸 한 다음에 올리려고 하니까 안 받아줬죠.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풀을 했죠. 풀을 했더니 서버에 있던 뭐가 갖고 왔어요? A에서의 작업 3이 갖고 왔어요. 근데 하지만 뭐가 발생했다? 충돌이 발생해서 그것까지 내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작업은, 잘 보세요. 서버에는 지금 뭐가 있죠? 오리진 마스터에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버에다 푸시를 하면은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여 주겠죠? 그러면은 볼게요. 커밋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히스토리 보이나요? 맨 처음에 작업 1, 작업 2, 작업 3 이런 식으로 남아요. 이렇게 충돌 처리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협업을 하실 때 잘 보세요. git pull origin master가 무슨 뜻이라고요? 서버에 있을지 모르는 최신 작업을 내 거에 와서 반영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얘는 자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덜 해야 될까요? 자주 하면 좋을까요? 자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충돌이 덜 날 거 아니에요. 네, 이왕이면은. 얘는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할 때 항상 뭐부터 해라? 얘를 먼저 하고서 그 다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git add를 해요. 그 다음 뭐 한다? git commit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푸시를 하면 되는데, 혹시나, 잘 보세요. 혹시나 내가 이 작업을 한 사이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가 올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밋 한 다음에 또 뭐예요? 풀 합니다. 근데 풀 할 때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충돌이 날 수도 있는데, 충돌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동 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수동 병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수동 커밋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아무튼 요게 협업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풀 작업 add 점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걸 원자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업하고 풀하고 git add 점하고 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업을 했으면은, 한번 작업을 시작했으면은 무조건 요걸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하시고 그 사이에 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꼬여요. 그러니까 한번 작업을 시작했으면 요거까지는 무조건 하세요. 중간중간에 얘를 하지 말고, 만약에 얘를 하고 싶으면 뭐다? 이런 작업 전이나 이렇게 작업 후에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원격지 저장소가 있고 여기 이제 로컬 저장소가 2개 있다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뭐 집이고 회사라고 해볼게요. 근데 전혀 다른 PC방에 가 있어요. 정말 내가 출장을 가서 PC방에 급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작업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폴더 만들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git init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연결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이걸 한 방에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git 클론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폴더명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exam1이라는 폴더명을 적었다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mkdir 이게 뭐냐면 폴더 만드는 겁니다. 폴더 만들고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서 init하고 여기다가 연결하고서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아무튼 요게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방법. 자, 해볼게요. 전 exam4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kdir 이게 뭐예요? 폴더 만드는 거. exam3 이게 폴더 명이에요. 그 다음에 cd exam3. 현재 저는 여기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게 cd입니다. change directory 하시면은 여기랑 여기 달라져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요대로 하라고 했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뭐 해야 돼요? git init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죠. 했죠? 그 다음 뭐부터 해야 돼요? git pull origin master.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요거 해야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서 다시 뒤로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cd 띄우고 점점입니다. 하면은 점점이 뭐냐면 상위 폴더라는 뜻으로 이제 하면은 뒤로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명령어 한 방에 끝납니다. 볼게요. git 클론이 뭐예요? 복제하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뒤에 폴더명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이 리포지터리 명을 폴더명으로 한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하면은 지금 현재 폴더에 지금 그게 다운로드 받아져 버리거든요. 여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폴더명을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 한 방에 끝났죠. 네, 이제 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둘 다 어차피 뭔 해줘야 돼요? 요거는 해줘야 됩니다. 네, 요거는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네, git 클론이었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서로 이제 리포지터리 하나 놓고서 서로 막 할 텐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규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 규칙을 하다가 이제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git pull origin master를 해도 refusing to merge unrelated history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아무리 git pull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요거를 붙이면 됩니다. 옵션. 그러니까 git pull origin master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뭔지 아시죠? 원격지에 있는 걸 뭐예요? 내 걸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미 내 로컬 리포지터리랑 원격지 리포지터리랑 너무 많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이 다른 경우라는 게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냥 일단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달라서 병합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이걸 해버리면은 얘가 억지로 그냥 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스코드 있죠? 여러분 컴퓨터인 소스코드가 경우에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이걸 하되 이거 하기 전에 뭐다? 백업을 좀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 안 될 때 첫 번째는 이걸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장소 삭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git 클론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전에 요거 하기 전에도 뭐예요?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되고 요거 하기 전에도 중요한 거 백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 1. 방법 2는 뭐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삭제하면 돼요. 요거 삭제하고 다시 클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사해서 이렇게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이 협업을 위해서 배운 거를 그러니까 협업을 위해서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이제 진짜 실습을 할 건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글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한글 깨지는 거 이거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잖아요. 문서를 만들 때 열고서 안녕을 하고 딱 한 번만 파일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UTF-8로 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한글이 안 깨져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에 이어 스위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문입니다. 스위치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브레이크 이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스위치문을 만드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형 변수 value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value는 1이라고 일단 초기 값을 주었습니다. 자, 스위치는 스위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 value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스위치 블럭이에요. 자, if문에서는 if 뒤에 조건문을 주고 그 조건에 해당했을 때 if 블럭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수행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스위치문은 value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 case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case가 1이냐? 이렇게 문장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1이라면 우리는 1이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if문에서 else if 이렇게 여러 개 부여할 수 있었듯이 케이스 구문도 여러 개의 케이스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2하고 부여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2가 나오면 2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케이스 3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보고요. 3이 나오면 3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아니라면 디폴트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if문 사용하실 때 마지막 else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value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숫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위치 구문이에요. 자, 실행을 해보면 현재 value는 1이거든요. 자, 우리는 value는 1이라는 것만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냥 실행을 해보니까 value는 1인데 1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1에 만나서 1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3, 그 외 다른 숫자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스위치는 만난 케이스부터 자, 다시 value가 2였다고 바꿔보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실행을 해보면 1은 출력되지 않았지만 value가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번이 만나서 케이스 2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케이스들이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성질은 만난 케이스부터 나머지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 케이스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아까 if else를 사용했을 때처럼 수행을 하고 싶었다면 반드시 break라는 키워드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break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똑같이 다른 케이스들에도 브레이크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을 넣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밸류가 1이었고 케이스가 1번에 맞기 때문에 이 1번 케이스가 실행될 때 수행하는 2를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밸류를 2라고 다시 바꿔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밸류가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번에 만나고 2번 케이스가 실행해야 할 구문을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문을 바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구문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케이스만 실행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문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지만 해당 케이스 문을 모두 빠져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다음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JDK 7 버전에서는 스위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밸류 부분이 정수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JDK 7부터는 스위치 구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정수뿐 아니라 문자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스트링 타입 A 하고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str 이렇게 들어와도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케이스가 A였을 때 케이스가 B였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DK 7 이후부터는 문자열을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실행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수뿐 아니라 이라는 타입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헬로우를 10번 출력하고 싶다거나 1에서 100까지 출력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무슨 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반복문이 for라는 구문을 제공합니다. 먼저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9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 i라는 인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변수에 0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문법을 살펴보는데 while 문법은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괄호 안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while 블럭을 마련해 주시면 이 블럭 안에 있는 문장이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게 while문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while 블럭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를 잠깐 보시면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멈춰 볼게요. 현재 상태가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i는 0이고 이 i가 어디서도 변하는 구문이 없기 때문에 i가 10보다 작아질 일이 더 커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조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while문 내에서 이 i라는 값이 변해서 이 조건을 이제 그만 만족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0에서 9까지 출력하는 거였죠. 그래서 i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아까처럼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계속 0이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무한 루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눌러서 중지시켜 볼게요. 현재 i가 계속 0이기 때문에 0만 계속 출력이 되고 0은 10보다 작은 게 항상 3이기 때문에 조건을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문 안에다가 i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0, 1, 2, 3, 4 이렇게 출력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i가 1씩 늘어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용하는 증가연산자 배웠었던 거, 증감연산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구문은 뭐랑 똑같냐면 i는 i 플러스 1 하는 구문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i가 계속 1씩 증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증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우리 콘솔에 i가 0부터 시작해서 0이었을 때 출력됐고요. 이 부분을 만나서 1이 됐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비교하는데 1인 10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했고요. 다시 들어와서 i가 1로 바뀐 i가 출력이 돼서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문장을 만나서 2가 됐고 조건을 비교해서 만족하니까 그 2가 출력됐고 다시 1이 증가됐고 이런 식으로 쭉 9까지 들어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인 상태에서 다시 하나를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i는 10이 됐어요. 그럼 while 조건에서 10이었을 때 10이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을 그만 수행하고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hile문은 항상 이렇게 조건들을 잘 부여해서 수행을 해야지만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계속 돌면서 1부터 100까지 나는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 예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잠깐 주석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합을 구할 수 있는
그릇,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i를 증가시킬,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시킬 i를 주시면 되는데 아까는 0부터 9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i를 0으로 초기화시켰다면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수행하고 싶기 때문에 1이라고 초기화하시면 될 거예요. 자, while 구문은 똑같이 while 하고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될 거니까 작거나 같을 때까지 100보다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합계를 담을 수 있는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계속 누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total 플러스 누구를 누적시키냐면 i를요. 그래야지 i가 0일 때 0 더하기 1, 그 값에다가 다시 2, 그 값에다가 3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수행이 될 때 i를 하나씩 증가시킬 i라는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while문이 끝까지 다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토탈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5050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무한루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가끔은 이렇게 조건 자체를 true 하고 줘서 어떤 문장 자체를 무한루프를 돌려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구문이고요. 실행해보면 헬로우가 계속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를 누르면 꺼주실 수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무한루프를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에 배웠던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if 블럭 같은 걸 이용해서 해당 반복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런 while이라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를 주시지 수행하고 싶기 때문에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줘야 이 합계를 담을 수 있는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중에서 두 while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while문의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반복문 안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while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되게 하는 구문이 do while이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do while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요. do 라고 키워드를 먼저 써주고요. 블럭을 만들어줘요. 이 블럭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반복할 문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복할 문장들을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무조건 do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반복할 문장들이 한 번은 수행돼요. 그 다음에는 while문과 비슷하게 while 조건을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while문 배웠듯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고요. 한 번을 수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while문 안에 적어준 조건이 만족할 때만 다시 2까지 올라가서 문장을 수행하고 또 조건을 비교해서 만족하면 다시 올라가서 수행하는 이러한 구문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이런 do while을 사용하면 좋을지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두 블럭 밖에다가 반복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0 하고 줬고요. 그 다음에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는요. java.util이라는 패키지가 갖고 있는 클래스예요. 자, 얘는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클래스는 어디론가부터 값을 입력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클래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뭔가 값을 입력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에다가 system.in이라고 썼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클래스 스캐너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랬을 때 실제 뭘 하고 싶었냐면 10이 아닌 숫자가 들어왔을 때 계속 뭔가 값을 입력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문을 수행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에는 value가 10이 아니라면 계속 수행하고 싶어요 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시켜주시면 이 부분이 do while 구문이고요. 실제 반복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값을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아서 value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value equal 하고 써주시고요. 값을 입력받을 때 우리 아까 여기다가 스캐너를 scan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 변수가 가진 next int라는 메서드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정수값을 입력받아요. 입력받아서 value에다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입력받은 값을 콘솔에다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우리 콘솔에 출력하는 거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입력 받은 값 이렇게 써볼게요. value 그런 다음에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지금 현재 빨갛게 되고 있다는 건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까지 들어와서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거예요 거든요. 1 하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입력받은 값이 들어왔고 밸류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while문이 수행돼서 이 부분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자, 2 하고 입력해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요? 10이 아닌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수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1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10이 출력이 됐고 조건에서 10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을 그만 종료하고 이렇게 나와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처럼 어쨌든 한 번은 입력 받고 싶어요.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 do while이라는 구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do while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반복문의 경우에는 포 구문 자체에서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 조건식을 주는 부분, 증감식이 되는 부분들이 모두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 구문은요, 포 하고 시작하면 되고요. 처음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수 초기화할 때처럼 변수의 타입, i는 우리 1부터 100까지 구해보자고 했으니까 i는 1 하고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조건식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건식은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조건식을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구문에다가는 이 i를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i는 하나씩 증가시켜서 2를 수행할 거기 때문에 i 플러스 이렇게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과 다르게 포 구문 자체에 초기화를 하고 조건식을 주고 그 값을 증감시키는 부분까지 한 줄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초기화하는 부분은요, 딱 한 번만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해서 만족한다면 포의 블럭이 수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증감하는 부분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비교해서 만족한다면 블럭을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블럭을 빠져나오겠죠. 다음 부분은 계속 반복이에요. 만족했으면 블럭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증감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을 비교해보고 만족한다면 블럭을 수행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합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토탈 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증감시켜 보죠. 우리 값이 계속 증감되어 이렇게 늘어나야 될 거기 때문에 토탈은 토탈 플러스 i 이렇게 넣어 두시면은 값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포구문이 다 수행이 되고 나면 토탈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 구문이 잘 수행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쭉 실행을 시켜보면 이 포가 int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100일 때까지 토탈에 i를 계속 누적해서 2를 수행을 했을 거고요. 이 수행을 다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콘솔에 5050이라는 숫자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에서 100까지의
짝수만 출력해보는 부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모든 i에 대해서 토탈이 일씩 플러스 되는 누적하는 부분이 모두 수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 조건문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if 뭘 하고 싶은 거냐면 i가 우리 퍼센트 연산자 배웠죠?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면 0이라면 짝수예요. 그러면 0이 아니라면 홀수를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0이 아닐 때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더 이상 이 구문을 수행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continue라는 구문입니다. continue라는 문장은 continue를 만나면 그 아래쪽에 반복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혀 실행시키지 않고요. 바로 다음 실행해야 되는 이 부분으로 올라가서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가 아닌 처음에 1이 들어왔을 때는 continue를 만났기 때문에 토탈이 누적되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하나를 증가시킨 2가 됐고요. 2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 if문에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토탈이 누적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짝수만 쭉 누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5050이 아니라 짝수의 합인 2550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는 그렇다면 짝수의 합이 아니라 5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i가 50이었을 때 나는 그만 수행하고 싶어요 라고 수행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살짝 수석으로 묶어보고요. 조건 자체가 i가 뭐였을 때 50이라면 그만 수행하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라는 구문을 볼 수 있는데요. 50까지는 수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50까지는 누적을 시켜보고 50을 만나게 되면 브레이크 하겠다는 거예요. 컨티뉴와의 차이점은 컨티뉴를 만났을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만 수행시키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수행을 시켰지만 브레이크는 만난 지점부터 반복문을 아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50까지의 합만 출력하고 바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건문에 이제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수행하지 않고 나머지는 수행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만 수행하고 빠져나오게 하고 싶다든가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 브레이크와 continue라는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for뿐 아니라 while문이라든가 do while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고 싶냐에 따라서 컨티뉴라든가 브레이크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여기까지 디폴트, 브레이크, 이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스위치문을 만드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형 변수 변수 i라는 인트형으로 while, do while, for라는 구문을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문에 대해 스위치문은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문입니다. 이번 어떤 일을 헬로우를 10번 출력하고 싶다고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헬로우는 일을 반복문인 for라는 구문을 제공 제공합니다. 문을 한번 하나 선언하고 시면 되고요. 선언이에요. 수행하는 게 맞지만 알 수 있어요. 이 i가 어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월 눌러서 중지해 우리는
우리는 0, 1, 2, 1 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문장을 만나서 이제 i는 10이 됐어요. 해서 수행을 해야지만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의 합으로 초기화시켰다면 이번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될 거니까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번 지난 시간에 배운 while문의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반복문 안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o while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되게 하는 구문이 do while이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do while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요. do라고 키워드를 먼저 써주고요. 블럭을 만들어줘요. 이 블럭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반복할 문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복할 문장들을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무조건 do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반복할 문장들이 한 번은 수행돼요. 그 다음에는 while문과 비슷하게 while 조건을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while문 배웠듯이 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고요. 한 번을 수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while문 안에 적어준 조건이 만족할 때만 다시 2까지 올라가서 문장을 수행하고 또 조건을 비교해서 만족하면 다시 올라가서 수행하는 이러한 구문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이런 do while을 사용하면 좋을지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두 블럭 밖에다가 반복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0 하고 줬고요. 클래스는 어디론가부터 싶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에다가 시스템
이번 시간에는 조건식을 주는 부분, 포 반복문의 경우에는 포 구문 자체에서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 조건식을 주는 부분, 1부터 우리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이 되고요. 그치 조건을 비교해 토탈은